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이자 절기상 한식이었는데요. 나무 심기에도 좋았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총선을 8일 앞둔 정치권은 오늘도 표밭 다지기에 분주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되는 점 바로 이 대목이죠. 여야 할 것 없이 텃밭 지키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과거처럼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위기감이 작용한 걸까요? 당장 야권만 해도 호남의 맹주가 누구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호남 민심을 포함해서 야권 두 정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2부와 3부에서 각각 연결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4.13 총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루 뉴스를 정리하는 오늘의 시사브리핑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야 모두 이 전통적인 텃밭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그래서인가요? 새누리당은 어젯밤 긴급하게 선대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자, 위기의식이 상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젯밤 긴급 중앙선대위원회를 소집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이 회의에 보고된 걸 보니까 판세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네. 130석도 안 될 수도 있다. 아하. 어떻게 보면 엄살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하지만 위기의식이 상당하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체 분석으로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냐. 50대,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 이런 기권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반면에 30, 40대에서는 적극적으로 투표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네. 새누리당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하. 뭐 잘 아시다시피 60대 이상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층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이 이탈한다라면 새누리당으로서는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히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지는 수도권에서 핵심 지지층이 빠지면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또 당 지지도 봐도 새누리당 3월 말 4월 초 이렇게 보면은요. 네. 하락세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도 지금 하락세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대략 한 3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면은 더 떨어질 것이냐라는 거지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새누리당 위기의식 느끼고 집도끼 단속에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그 김무성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과반 못 얻는다면은 박근혜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될 가능성 높다. 네. 이거는 결국 보수층의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려고 그런 식의 선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오늘도 대전 유세에서 회초리를 때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새누리당 용서하고 표를 찍어달라. 이렇게 유권자들이 듣기 좋은 말, 꾸짖어달라는 이런 말로 보수층 결집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읍소 전략인데요. 위기감은 상당한 것 같고요. 엊그제 이 과반도 간당간당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130석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정말 뭐 엄살인지 사실인지. 그런데 지금 이 TK 대구가 말이죠. 이 전통적 새누리당의 텃밭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이 새누리당 공천이 바로 당선이다. 이런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대구는 모두 선거구가 12개입니다. 네. 대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것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하. 그 원인은 진박 마케팅, 실패로 끝난 진박 마케팅, 네. 거기에다가 공천 파동, 오랫동안 갔죠. 거기다가 대통령 사진 논란,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 가지고 대구 유권자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새누리당 후보 아무나 꽂아도 그냥 당선된다. 그런 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12개 중에서 6개 선거구에서 6개 정도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건 뭐 새누리당 공천 탈락한 무소속 후보인 유승민, 주호영, 유성걸 이런 친여 성향의 그 후보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 또 더민주 탈당한 홍일학, 네. 지금 무소속 후보죠. 네. 이런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박빙을 또 무소속 후보들과 새누리당 후보가
박빙을 보이는 지역도 꽤 됩니다. 네. 과거나 지금까지를 보면은 선거전이 흐르면은 무소속 그리고 야당 후보들이 좀 힘이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요. 선거전 중반 되도록 전혀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대구는 대구인 만큼 투표함 열어봐야지 최종적인 결과는 알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에 어떻든지 간에 새누리당이 만약 12개 중에서 6개 정도를 새누리당 후보 당선자를 내지 못한다라면은 총선 전체 승패 관계없이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의 패배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또 어마어마한 사태가 예상되고 있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자, 한편 더불어민주당은요. 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대여 공세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공세 수위가 높아졌던데요.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 겨냥한 대여 공세 수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경제 실정 정부 심판론 이런 데 주력해야지 선명한 야당을 강조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야당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뒤늦은 전환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법 아닙니까?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갈 길은 강한 야당, 야당다운 야당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네.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선거 전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김종인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 표를 준다면은 흙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금수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회로 고착되는 경제 상태. 네. 이것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 이런 상황에 대한 그 처한 거 전부 지난 8년간 새누리당 정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새누리당 경제 실정 강력하게 이렇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수도권에서 표 얻지 못하면은 심각한 상황 올 수 있을지 모르죠. 그 호남에서는 네. 국민의당과 경쟁하고 있고 사실 충청 영남권에서 몇 석 얻는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과반 이상 획득하지 못한다면은 100석 얻기가 힘든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새누리당과 가급적 1대1 구도 형성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수도권에서 야당을 지지하고 있는 그 유권자들 마음을 사로잡으려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한 야당 이걸 밀고 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거여 견제론 또 야당 읍소론 네. 뭐 이런 전략이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2025님의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 들으시고 바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엄살이네요. 또 정부와 대통령 앞에서 제 목소리 못 내는 야당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질타를 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로 의견 주실 분은요.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김종인 대표와 지금 이제 이 새누리당의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뭐 할배 배틀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정책 공방도 주고받던데 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 텃밭인 호남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광주가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많던데요. 예, 호남이 28곳 선거구입니다. 광주가 8곳이고 전남북이 각 10곳씩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지금 언론사 여론조사 한 것들 쭉 보니까 국민의당 우세로 광주가 넘어간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심지어는 1대7 정도 상황이 아니냐 이런 아하. 분석들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네. 또 전남북 경우에는 양당이 좀 호각세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호남이라는 곳이 야당의 전통적인 텃밭 아닙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호남에서의 약세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수도권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그 만약에 호남의 민심이 국민의당으로 쏠린다라면은 수도권 내 호남 출신 유권자 네. 표심 자극받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호남 민심과 수도권 내 호남 출신 그 민심이 반드시 이렇게 동질화를 보이는 건 네, 아닙니다. 네. 대선 때는 지금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네. 총선 때는 좀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도 그 사실이지만은 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상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호남의 열세를 만회하면은 수도권의 우세를 점할 수 있다. 네. 그런 그 말도 가능합니다. 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이고
미봉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어서 계속 더불어민주당에게 좀 올곧은 전략 요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요. 국회의원 선거 말고 또 다른 선거도 같이 치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20대 국회의원 총선 그리고 재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네. 기초자치단체장 8곳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달서구청장 특히 주목할 것이 경남 김해시장 선거인데요. 네. 왜냐하면은 낙동강 벨트라고 흔히 말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김해 가불 선거 야당이 우세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지역인데 시장 선거까지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유권자들이 동질화 현상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표가 어떻게 쏠릴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네. 또 기초단체장 말고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5명을 뽑는 선거도 네. 이번에 같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의원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말이죠. 이 경남의 통영 고성 선거구 경우에 이군현 후보가 그냥 무투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역 유권자들은 투표를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일단 투표는 해야 됩니다. 투표는 정당 해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군현 후보는 그냥 투표 당일날 네. 당선증을 받고요. 네.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을 찍을 건지 국민의당을 찍을 건지 네. 더불어민주당을 건지 정당 투표만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투표소는 재보궐선거 합쳐서 투표용지를 3장을 받아들이는데 네. 이 통영 고성 주민들은 투표용지 1장만 받게 됩니다. 아이고, 또 투표율이 높지 않을까 봐 좀 걱정은 되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통영 고성의 경우는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그렇군요. 지난 주말에 통영을 방문을 했었는데 네네. 선거 분위기가 이 지역에서는 전혀 느끼지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네,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옵니다.